9월 6일부터 유럽 공항 입국 심사가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공항 줄이 너무 길어지면 입국 과정에서 지문이랑 얼굴 등록을 잠깐 스킵해주고 있는데요. 이 예외가 9월 6일에 끝납니다. 연장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오늘은 이 영상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9월에서 11월 사이 유럽 가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유럽 입국 심사 예외 조치가 9월 6일에 끝납니다. 작년 10월에 시작된 EES가 올해 4월 10일부터 쉥겐 전체에 완전히 돌아가고 있는데요. EES가 뭐냐면요. 유럽 처음 들어가면 여권 스캔하는 걸로는 안 끝나고 지문 스캔하고 얼굴 사진까지 찍어야 합니다. 이게 한 사람당 몇 분씩 걸리거든요. 겨우 몇 분 가지고 왜 호들갑이야 싶을 수 있지만 그 몇 분이 쌓이고 쌓여서 2시간짜리 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올 여름엔 심한 경우 5시간까지 기다린 사례도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외 조치가 나온 건데요. 줄이 감당이 안 되면 공항이 지문이랑 얼굴 스캔하는 기계를 꺼버리는 겁니다. 이 예외를 계속 쓰게 해달라고 지난 7월에 유럽 9개의 나라가 공식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많이 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법을 새로 바꿔야 하는 일이라 지금까지 확정된 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9월 6일 이후에 유럽 가시는 분들은 2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째, 도착한 날 저녁 일정은 비워두세요. 한국에서 파리 직항 타시면 보통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도착하는데요. 여기서 입국 심사에 2-3시간 잡히면 숙소 들어가는 게 밤 10시, 11시가 넘습니다. 첫날 저녁에 뭔가 예약해 두셨다면 지금 빼두시는 게 안전해요. 둘째, 유럽 안에서 환승하실 거면 환승 시간을 최소 2시간 반으로 잡아두세요. 입국 심사는 유럽에서 처음 내리는 공항에서 받는데요. 인천에서 니스는 직항이 없어서 파리에서 갈아타시잖아요. 이때 입국 심사는 니스가 아니라 파리에서 받습니다. 다른 예로 프랑크푸르트에서 환승해서 베네치아까지 가셔도 똑같고요.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건데도 입국 심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아타는 공항 대기 시간이 1시간 반 미만이다? 지금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파업을 아무 때나 할 수 없는데요. 반드시 정부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고 그 내역이 교통부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가 됩니다. 여행 준비하면서 이거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9월 날짜는 화면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중 중요한 파업은 2날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9월 7일에서 8일, 그리고 26일입니다. 7일은 기차만 해당되고 26일은 기차랑 비행기 100가지 전부 포함돼요. 이탈리아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다 멈춘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날은 도시 이동을 가능하면 안 잡는 게 좋습니다. 13일이랑 30일은 공항 쪽인데 결항보다는 지연에 가깝고요. 그날 항공이동이 있으시면 평소보다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모든 기차 파업이라고 해서 모든 열차가 다 멈추는 건 아니에요. 파업권은 보장하되 사람들이 발이 묶이는 건 막으려고 정해진 시간대엔 정해둔 열차를 반드시 운행하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걸 보장시간대라고 하는데 내 열차가 살아남는지는 트렌이탈리아 앱에 보장 운행 목록이 올라오니까 열차 번호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고속철도는 트렌이탈리아만 있는 게 아닌데요. 이탈로라는 민간 회사가 하나 더 있고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구간을 다 다닙니다. 회사가 다르니까 파업도 보통 따로 가는데요. 다만 이번 9월 7일 파업은 대상 범위가 넓어서 이탈로가 포함될지 아직 확실하게 나온 정보는 없습니다. 확정되면 다음 회차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파업 날짜가 미리 공개되는 거면 그날 기차표는 예매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파업이 신고돼 있어도 표는 그대로 팔리는데요. 운행 취소는 파업 며칠 전에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걸리는 게 3달 전, 4달 전에 표를 미리 예매해 두신 분들이에요. 예매돼서 안심하고 있다가 출발 며칠 전에 결항 통보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다행인 건 파업 공지가 뜬 순간부터 출발 전까지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되고 다른 열차로 무료 변경도 된다는 점이에요. 만약 내 일정에서 파업이 확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숙소까지 다 잡아놓으셨는데 이동 날짜를 옮기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날 아침 열차로 시간만 당기시면 되는데요.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는 운행하니까 예를 들어 오후 2시표를 아침 7시로 바꾸면 숙소는 그대로 두고 이동 시간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회사인 이탈로나 버스 이동을 확인해 보시고요. 다만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열차가 취소되면 메일이나 문자가 오긴 오는데 이탈리아어나 영어로 오다 보니 스팸인 줄 알고 읽지도 않고 삭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당일에 역에 가서 알게 되면 비슷한 시간대에 기차나 버스는 이미 메일을 확인한 다른 사람들이 진작에 예약을 해둬서 차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매 후 오는 메일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출발 전엔 아까 보여드린 교통부 사이트에서 내 이동 날짜에 파업이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요. 관광지 정하고 숙소 잡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젠 파업 날짜까지 찾아봐야 하나. 그래서 고려할 게 너무 많아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쉽고 간단하게 나만의 유럽 여행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위스 산악교통 가을 정기 점검입니다. 스위스 케이블카랑 산악열차는 1년에 한두 번씩 통째로 세워놓고 점검을 하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같은 거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위스는 이 시기가 비수기예요. 단풍은 끝났고 눈은 아직 안 와서 제일 애매한 때라 점검이 여기 몰려있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10월 말이랑 11월이 항공권도 숙소도 싼 시기라 오히려 이때 가시는 분이 은근히 많다는 겁니다. 항공이랑 숙소 다 예약해놓고 세부 일정 짜다가 그제서야 점검 기간인 걸 아시는데 그때는 이미 날짜를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디가 언제 멈추는지 화면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중에서 필라투스가 제일 아쉬운데요. 필라투스는 골든라운드 트립이 핵심입니다. 배 타고 호수 건너가서 톱니 열차 타고 정상에 올라간 다음 반대편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코스인데 올라가는 길이랑 내려오는 길이 다른 게 매력이거든요. 그런데 배랑 케이블카가 둘 다 멈추니까 이 기간엔 올라간 길로 똑같이 내려와야 하고 그러면 가는 재미가 반감됩니다. 그리고 그린델발트의 피르스트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점검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피르스트 가실 계획이면 채널 구독해두세요.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 인터라켄이나 루첼은 일정 잡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온 곳들 내 일정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겹치는 곳이 있다면 다른 일정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시칠리아 에트나 화산이 이번 6월 말부터 분화가 시작돼서 벌써 2달째인데요. 7월에 사흘, 8월엔 일주일, 카타니아 공항이 닫혔습니다. 8월에만 700편이 넘는 비행기가 취소됐고 2002년 이후 가장 긴 폐쇄였어요. 8월 15일에 다시 열렸고 18일엔 제한이 다 풀렸는데 바로 다음날 화산재가 또 올라왔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며칠 단위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9월 10월에 시칠리아 가시는 분들은 섬에서 나오는 날이랑 한국 가는 날을 같은 날로 하지 마시고 로마나 밀라노에서 하루 자고 가시는 일정을 추천드려요. 당일에 로마 밀라노행 항공편이 결항돼서 귀국편을 놓치는 것보다 하루라도 여유 있으면 다른 선택지라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확정 안 된 것들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유럽 여행 정보는 출발하는 날까지 계속 바뀌는데요. 구독이랑 알람 켜두시면 내가 가는 시기에 뭐가 바뀌는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후회하지 않을 여행하세요.